기요사키 씨께서는 쓰신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에서 집은 자산이 아니라고 하셨는데 맞나요? 보시기엔 어떠신가요? 집이 자산인가요? 아닌가요?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집을 자산으로 만드느냐, 그렇게 하지 못하느냐는 전적으로 이것의 방법을 찾다. 우선보다 구체적인 답을 찾기 위해서는 우리가 금융교육과 금융지식이 무엇인가를 정확히 파악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둘은 기본적으로 총 6가지의 기본적인 단어로 구성되어져 있는데, 그중 가장 첫 번째는 수입이고 두 번째는 정반대인 지출이며, 그 위에 존재하는 자산 그리고 부채가 존재합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단어는 돈이고, 마지막 여섯 번째 단어, 바로 여러분과 저를 부자로 만들어주는 그 단어, 바로 현금 흐름입니다. 더욱이는 가난의 4분면에서 부자의 4분면으로 이동을 할 때 그 통로에 숨겨진 비밀 역시도 바로 이 현금 흐름 속에 숨겨져 있는 것입니다. 현금 흐름은 마치 전 세계 위를 자유롭게 날아다니는 전지전능한 능력을 지닌 슈퍼맨과 같습니다. 손익 계산서에 돈이 들어와 나가는 과정에서 자산이 생기고, 또한 그 자산을 만들기 위해 부채를 어떻게 사용해야 되는지를 저 높은 하늘 위에서 내려다보며 그 모든 것들을 조정할 수 있는 힘을 그가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가 느끼기엔 부의 진정한 힘은 바로 이 현금 흐름에서 나온다라고 확신합니다. 그리고 이 현금 흐름은 재무제표 위에서 어떻게 얼마나 윤활유처럼 흘러날 수 있게 만들 수 있느냐에 따라 삶의 변화까지도 이끌게 되는 것입니다. 이 현금 흐름을 어떻게 관리하고 조정하며 통제할 수 있느냐에 따라 서유자께서 처음 저에게 질문하셨던 그 질문, 집이 자산인가 아닌가에 대한 대답도 함께 정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집을 자산으로 만들려면,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집을 나의 자산으로 만들려면 우선 현금 흐름이 처음 시작되는 지점, 즉 인컴이 시작되는 그 지점에 내가 무엇으로 존재하고 있느냐가 매우 중요합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사업체가 아닌 직업을 갖고 이 모든 자산과 부채, 수익, 지출 앞에 놓여져 있다라고 한다면 그 현금 흐름은 동맥경화가 걸린 혈관들처럼 좀처럼 활기를 얻을 수 없고, 심지어는 가족 중에 누군가가 병에 걸려 병원에 단 일주일만 입원을 해도 금세 심근경색과 마치 오래된 자동차의 엔진들처럼 즉시 그 동작을 멈춰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수입이 들어오는 즉시 바로 비용 그리고 지출로 곧장 빠져나가 버리기 때문입니다. 이는 마치 10m 밖 수도꼭지를 틀면 곧바로 잔디밭 위에 호수로 그 모든 물이 쏟아져 나와 버리는 것과도 같습니다. 수입이 아예 자산을 만들기도 전에 활용되지도 못할 뿐더러 바로 지출로 이어지는 이 단순한 순환고리가 가난을 더욱더 부채질하는 악순환의 고리를 재탄생시키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의 문제는 이 포지션에 있는 사람들이 아무리 돈을 많이 벌어도 상황은 언제나 제로섬 게임에 가깝다는 것입니다. 이는 마치 알래스카에 있는데 아프리카처럼 따뜻해지길 바라는 것과도 같은 논리입니다. 이 현금 흐름에서는 그 어떤 경우라도 절대 자산을 만들 수 있는 기회조차 얻을 수 없죠. 그저 수입이 생기면 들어오는 즉시 흘러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흘러나가는 것을 막거나 통제할 수 있는 수단이 전혀 없기 때문에 더더욱 자산을 만들 수 있는 가능성은 제로에 가까운 것입니다. 이런 현금 흐름을 갖고 있는 사람들의 집을 제가 자산이 아니다 라고 말씀드린 이유가 바로 여기에 존재하는 것입니다. 거의 대부분의 이런 현금 흐름을 갖고 있는 사람들을 사회적 통념으로 소위 중산층이라고 부르고 있는데, 고급 아파트를 사면 주위 사람들의 시선 때문에 거기에 걸맞는 자동차를 할부로 사고, 소비 패턴들 역시도 부자들처럼 소비할 수밖에 없기에 결국엔 하우스푸어가 되는 것입니다. 더욱 문제가 되는 것은 이런 생활 패턴 속에서 설사 수입이 더욱더 늘어난다 해도 역시 계속 이어진다는 사실입니다. 대기업을 다니는 남편 혹은 아내가 진급을 하여 수입이 지금보다도 훨씬 더 늘어난다 할지라도 동일한 수입 구조를 지닌 상태에서는 그저 더 좋은 자산을 갖겠다라고 하지만 25평 아파트에서 34평 아파트로 혹은 강북에서 강남 아파트로 이사를 가지만 그 자산은 결국 더 큰 부채가 되는 것입니다. 이때 이유는 거의 동일합니다. 아이들이 커 가니까, 혹은 강남 8학군으로 아이들을 보내 좋은 환경에서 공부를 시키고 싶어서. 그렇게 하여 평수를 늘리거나 강남으로 이사를 가면 이 역시 멀쩡한 차를 팔고 이번엔 1억을 호가하는 수입차를 다시 뽑고 해외여행을 다니거나 혹은 더 좋은 상표의 옷과 가방, 제품들을 사며 더욱더 가난해지는 수렁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안으로 곱는다 라는 말은 바로 이때 사용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점점 더 부자처럼 보이기 위해 속으로는 문제가 골마가고 있지만, 이런 여러분들을 통해 돈을 버는 유일한 사람들은 부동산 중개인과 주식 중개인, 그리고 은행, 그리고 몰기지 상품 중개인들 뿐인 것입니다. 이 말을 어느 강연에서 말하니까 청중 중에 한 남자가 아주 큰 소리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전 몰기지가 전혀 없습니다.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몰기지가 전혀 없다라고 하는 이분의 집은 그럼 자산인가요? 죄송한데 이분은 아주 중요한 점 하나를 간과했습니다. 주택대출금은 없다라고 하지만 평생 갚아 나가야 할 세금, 즉 종합소득세를 비롯해 그 아파트를 갖고 있는 한 죽을 때까지 내야만 하는 세금들이 남겨져 있습니다. 심지어는 죽으면서까지 자식들에게 그 집을 상속해 줄 때는 상속세라는 세금을 내야만 하지요. 그런데 그 세금을 내야 하는 소득은 어디에서 나오나요? 자산에서? 아닙니다. 결국 전과 똑같이 자신이 노동으로 해서 번 월급으로 충당됩니다. 그리고 이 악순환은 은퇴를 하고서도 여전히 일을 하면서 역시 계속 세금을 갚아 나가야만 하는 현금 흐름 속에 있기 때문에 저는 이를 세금이라 불리우는 악성 부채라고 부르기도 하는 것입니다. 평생을 이고지고 살아가야 하는 짐이기 때문입니다. 헌데 아쉽게도 여기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한 가지가 더 남겨져 있죠. 바로 유지비입니다. 그 집을 소유하는 동안 계속해서 내야만 하는 유지비가 남겨져 있습니다. 수입은 정해져 있는데 주택 대출 원금과 이자, 그리고 집을 소유하는 한 내야만 하는 세금들, 거기에 막대한 유지비, 이 모두를 단 하나의 수입으로 해결하려 하는데 어떻게 이것이 자산이 될 수 있겠습니까? 제 말에 오해가 없으시길 바랍니다. 제 말은 집을 사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집을 살 때만큼은 당신의 월급에서가 아니라 먼저 당신의 월급으로 자산을 만들고 난 다음에 그 자산을 통해 집을 사야 한다라고 말씀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야 그 집이 바로 여러분들의 자산이 되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방법은 부의 사분면에서 자산을 만들기 위해 금융지식을 쌓고 금융교육을 통해 현금 흐름을 제어할 수 있도록 그 능력을 먼저 키우는 것입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을 내일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적 자유민은 행복한 부자를 꿈꿉니다. 그리고 보통 사람들의 평범한 꿈들이 모여 비범해질 수 있도록 함께 만들어 나가는 비전 공동체 채널이기도 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그 거대한 꿈을 시작하실 수 있는 아주 작은 실천의 시작이 될 것입니다. 저는 여기서 먼저 인사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그 어디에 계시든 성공에 한 걸음 더 다가서시는 하루가 되시길 진심으로 바라고, 저는 내일 아침에도 따뜻한 커피 한 잔과 성공 영감을 들고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경제적 자유민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